안녕하세요. 스레토생입니다. 오늘은 10월 23일 NBA 10경기 빠르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경기는 클리블랜드 대 샬럿이죠. 일단 클리블랜드는 지난 경기에서 멤피스에게 132대 121로 패배를 당했고, 샬럿은 반대로 개막전 경기에서 인디애나를 상대로 123대 122로 패배를 당했죠.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저라면 이 경기는 샬럿 일반 승만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언어번은 조금 어렵고, 그렇다고 클리블랜드 역배를 노리기에는 너무 모험이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클리블랜드가 지난 경기에서 못한 건 아닙니다. 모블리가 17득점, 갈랜드가 13득점, 마카넨이 10득점, 여러 선수들이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려주면서 그렇게 나쁘진 않았지만 확실히 샬럿이 더 믿을만하죠. 라멜로 볼은 지난 경기에서 31득점, 9리바운드, 7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확실히 슈퍼스타의 길로 가고 있는 듯하고, 헤이워드도 27득점, 그리고 이적한 우브레가 14득점을 올려줬고, 샬럿도 6명이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려주면서 나쁘지 않았었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다리우스 갈랜드가 DTD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로지어는 지난 경기 때처럼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경기는 객관적인 전력으로 봐도 샬럿이 우세하고 샬럿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분위기도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라면 샬럿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경기는 올랜도 대 뉴욕 닉스죠. 일단 뉴욕 닉스가 1.28, 올랜도가 2.72로 역배를 받았는데, 일단 이 경기도 저라면 뉴욕 닉스 일반승, 그리고 핸디 기준점이 6.5라 조금은 불안하지만 핸디 기준점 마이너스 핸디, 그러니까 뉴욕 핸디 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하지만 만약에 6.5보다 그러니까 기준점이 올라간다면 핸디는 거르는 게 낫고, 6.5 이하 6.5라면 충분히 핸디 뉴욕 승은 가져가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저라면 뉴욕 승, 뉴욕 핸디 승, 그리고 언어번은 212.5 오버가 좋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뉴욕 닉스는 지난 보스턴전에서 승리를 했죠. 2차 연장까지 가면서 엄청난 접전을 펼쳤죠. 체력 소모가 있긴 했지만 상대가 올랜도죠. 올랜도는 지금 아이작 펄츠가 아웃이고 게리 해리스까지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확실한 공격 1옵션이 없죠. 지금 모 밤바 선수가 1옵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경험이 많이 부족하고 팀을 승리로 이끌 정도의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최근 컨디션이 좋은 뉴욕 닉스, RJ 바렐, 랜들, 포니에까지 지금 완전히 터져주고 있고, 그리고 워커도 이번 경기에서는 지난 경기보다는 더 잘해줄 것으로 예상하고, 벤치에서도 올랜도는 T 로스 선수가 버텨주고 있지만 뉴욕 닉스도 로즈 선수가 있기 때문에, 데릭 로즈가 있기 때문에 올랜도 입장에선 홈이긴 하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라면 뉴욕 닉스 쪽, 그리고 오버가 낫지 않을까 싶네요. 그 다음 경기는 워싱턴 대 인디애나입니다. 일단 워싱턴은 1.58, 인디애나가 1.94로 역배를 받았는데, 이번 경기도 일단 저는 워싱턴 쪽이 낫지 않을까 싶네요. 워싱턴 승. 일단 지난 경기에서 워싱턴은 토론토를 상대로 98대 83으로 승리를 했죠. 일단 쿠즈마가 11득점, 야투 감각이 좋진 않았지만 브래들리 빌이 23득점, 디니디가 13득점, 그리고 벤치에서 헤럴이 22득점, 82%를 기록하면서 주요 선수들 브래들리 빌과 헤럴이 제 역할을 충분히 해줬었죠. 반면 인디애나는 지난 샬럿과의 경기에서 아쉽게 1점 차로 패배를 당했죠. 브로그던이 28득점, 사보니스가 33득점을 올려주긴 했지만 확실히 홀리데이, 크레이그, 그리고 르버트, TJ 워렌까지 빠졌기 때문에 로테이션상 많은 선수가 뛸 수 없는 상황이었고 체력 소모가 컸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워싱턴 핸디 승이 좋아 보이고, 언어번은 228.5 언더가 좋지 않을까 싶네요. 다만 여기서 이 경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브래들리 빌이 지금 DTD 상황입니다. 결장 확률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브래들리 빌이 결장을 한다면 이 경기는 그냥 언어버만 가는 게 좋고, 만약에 브래들리 빌이 나온다면 워싱턴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 다음 경기는 보스턴 대 토론토입니다. 일단 보스턴이 1.27, 토론토가 2.76이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동부 강호들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두 팀 모두 일단 개막전에선 패배를 당했죠. 일단 토론토는 워싱턴에게 패배. 지금 토론토의 상황이 많이 안 좋죠. 일단 시아캄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경기에서도 결장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벤블릿, 아누노비 이 정도밖에 공격을 풀어나갈 수 있는 선수가 없고, 드라기치는 여전히 토론토에 적응 중이기 때문에 저라면 이번 경기는 보스턴 승, 그리고 보스턴 핸디 승이 낫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지금 제이슨 테이텀 20득점, 야투 성공 20%로 슛감이 매우 좋진 않지만 제일런 브라운이 지난 개막전에서 46득점 커리어 하이를 찍으면서 컨디션이 매우 좋았었고, 그리고 벤치에서 슈레더 선수가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보스턴이 유리한 경기지 않을까 싶네요. 거기다가 조시 리차드슨의 출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저라면 보스턴 쪽으로 갈 것으로 보이고, 언오버는 219.5 오버가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 다음 경기는 필라델피아 대 브루클린입니다. 일단 전력만 놓고 보면 저는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컨디션 차이, 슛감 차이,
로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지난 경기를 보면 필라델피아는 일단 원정에서 기분 좋게 승리를 했죠. 뉴올을 상대로 20점 차 승리를 거뒀는데, 물론 자이온이 없긴 했지만 필라델피아도 벤 시몬스가 없었죠. 하지만 시몬스가 없었지만 생각보다 매끄럽게 흘러갔죠. 해리스가 20득점, 맥시가 20득점, 엠비드가 22득점을 올리면서 괜찮았고, 그리고 벤치에서는 안드레 드루먼드 선수가 17리바운드를 잡으면서 골밑 경쟁을 확실히 해줬었죠. 반면 브루클린은 지난 밀워키전에서 대패를 당했는데, 여기 오타가 있네. 케빈 듀란트 선수가 32득점, 제임스 하든이 20득점을 올리면서 이 두 명의 에이스는 확실히 뭐 공격에서만큼은 제 역할을 확실히 해줬습니다. 다만 이 선수들이 플로어에서 뛸 때는 골 득실 차이,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많았기 때문에 그 뜻은 브루클린의 수비가 많이 좋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번 경기도 브루클린이 일단 패티 밀스 벤치에서 21득점을 뽑아내주면서 괜찮은 활약을 해주고 있지만, 일단 저라면 필라델피아 쪽이 낫지 않을까 싶네요. 필라델피아 역배, 그러니까 홈이라서 충분히 역배가 터질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 변수가 있죠. 가장 중요한 변수는 일단 조엘 엠비드, 필라델피아의 에이스 조엘 엠비드의 지금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경기는 엠비드의 출전 여부가 확실해진 다음 배팅을 하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만약에 엠비드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냥 언오버로 접근하는 게 좋아 보이고, 엠비드가 나온다면 충분히 필라델피아가 역배를 가져가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언오버는 229.5 언더가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경기는 시카고 대 뉴올리언즈죠. 가장 이번 시즌에서 기대를 받고 있는 시카고 불스. 일단 첫 경기는 승리를 거뒀죠. 디트로이트를 상대로 94대 88로 승리를 거뒀는데, 일단 드로잔이 17득점, 부세비치가 15득점, 론조볼이 12득점을 올려줬고, 카루소는 뭐 3득점밖에 올리지 못했죠. 여전히 잭 라빈 선수의 부담감, 공격 대부분이 잭 라빈 선수가 풀어주고 있죠. 물론 지난 경기에서는 34득점을 올리면서 승리로 이끌었지만, 뭐 시카고가 승승장구하려면은 사실 드로잔 선수가 예전 토론토에 있을 때처럼 충분히 폭발해줘야 그래도 플레이오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반면 뉴올리언즈는 지난 첫 경기에서 패배를 당했죠. 잉그램이 25득점, 야투 성공률 46%로 나쁘진 않았지만 일단 자이온이 빠졌기 때문에 확실히 페인트 존에서 뉴올리언즈의 장점을 살리지 못했었죠. 그래도 이번 경기는 저라면 일단 1.28에 시카고 정배를 갈 바엔 저라면 뉴올리언스 프랜승, 그러니까 6.5 프랜승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전력만 놓고 보면 시카고가 유리할 수는 있어도 확실히 시카고의 벤치가 너무 약합니다. 그리고 뭐 주전 라인업에서도 한 명이라도 부진한다면 충분히 많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고, 일단 뉴올리언즈는 브랜든 잉그램이 확실히 버텨주고 있고, 발란슈나스가 뭐 지난 경기에선 9득점을 올려줬지만 부세비치를 상대로 충분히 밀릴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뉴올리언스 프랜승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거기다가 뭐 디온테 그라임 선수도 뭐 18득점을 올리면서 뭐 적응을 완벽하게 했죠. 그래서 뉴올리언스 핸디 승, 프랜승, 그리고 언오버는 223.5 오버가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 다음 경기는 휴스턴 대 오클라호마입니다. 일단 휴스턴은 1.62, 오클라호마가 1.88이죠. 일단 뭐 배당이 비슷한 만큼 두 팀 모두 지금 솔직히 노답팀이죠. 노답팀인데, 일단 휴스턴은 지난 미네소타전에서 패배를 당했죠. 일단 존 월이 뛰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확실한 공격 1옵션이 없긴 하죠. 그나마 크리스찬 우드가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잘해주곤 있지만 확실히 스쿼드가 매우 얇은 휴스턴입니다. 또한 오클라호마도 지난 유타전에서 패배를 당했죠. 기저스가 18득점, 베젤레가 15득점을 올려줬지만 나머지 선수가 심각하게 부진을 했죠. 뭐 신인 기디 선수가 4득점을 올려준 건 뭐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뭐 페이버스가 4득점, 말레돈이 4득점 17%로 매우 부진했기 때문에 두 팀 모두 사실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라고 봅니다. 저라면 이번 경기는 뭐 승패보단 그냥 언오버 224.5 오버로 가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싶네요. 만약에 굳이 승패에 가고 싶다면 그나마 휴스턴 쪽이 낫지 않을까 싶네요. 그나마 홈 2점을 홈 어드밴티지를 살리고, 뭐 에릭 고든이 지금 벤치에서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가야 된다면 휴스턴 승이지만, 저라면 이번 경기는 승패는 안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 다음 경기는 덴버 대 샌안토니오입니다. 일단 덴버는 1.26, 샌안토니오가 2.81로 역배를 받았죠. 일단 첫 경기를 본다면 덴버는 피닉스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죠. 요키치가 27득점, 야투성을 59%를 기록하면서 피닉스에게 뭐 패배할 것으로 보였지만 확실히 에이스는 에이스죠. 요키치가 제 역할을 확실히 해줬고, 포터 주니어도 공격에서 많이 터져줬고, 바튼이 20득점, 에런 고든이 12득점, 그리고 벤치에서 제프 그린이 13득점을 올려주면서 나쁘지 않았었죠. 자말 머레이가 빠진 상황에서 그나마 선전했다고 봅니다. 반면 샌안토니오는 지난 올랜도를 상대로 대승을 거뒀죠. 일단 머레이 선수가 15득점, 화이트 선수가 16득점, 포에틀이 12득점, 그리고 뭐 벤치에서는 워커 서세가 17, 바셀이 19득점을 올려줬죠. 일단 이 경기의 포인트는 여전히 자말 머레이. 이거는
뭐 샌안토니오 머레이가 아니고 덴버의 자말 머레이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뭐 전력만 놓고 보면 덴버가 유리할 수는 있어도 홈 덴버이기 때문에 또 막강하죠. 다만 저라면 조금 모험을 걸고 샌안토니오 프랜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덴버의 스쿼드를 본다면 확실히 머레이가 없어서 볼의 움직임 자체도 조금 삐걱삐걱하고, 확실히 샌안토니오는 알드리지, 패티 베이스, 드로잔이 나가긴 했지만 감독 스타일대로 확실히 벤치랑 주전 라인업의 그 갭이 크지가 않죠. 그래서 사실 주전 그리고 벤치 둘 다 막강하기 때문에 뭐 막강하다고는 할 순 없지만 그래도 공평하게 평등하게 득점을 똑같이 내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샌안토니오의 장점이고, 반면 덴버는 사실 요키치 하나만 부진한다면 충분히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라면 샌안토니오 핸디 6.5승 그리고 218.5 오버가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 다음 경기는 LA 레이커스 대 피닉스죠. 일단 빅매치죠. 일단 레이커스가 1.71, 피닉스가 1.77인데 일단 두 팀 모두 강팀이긴 한데 개막전에서 패배를 당했죠. 레이커스는 골스에게, 피닉스는 덴버에게 패배를 당했는데 가장 큰 원인은 각각 에이스들에게 있죠. 일단 가드진. 일단 피닉스는 데빈 부커가 12득점, 야투 성공률 20%를 기록하면서 심각하게 슛감이 좋지 않았었죠. 그리고 레이커스는 웨스트브룩이 고작 8득점. 전혀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도 다행인 점은 레이커스는 앤서니 데이비스가 33득점, 르브론이 34득점을 올려줬다는 것이고, 뭐 피닉스도 크리스 폴, 브리지스, 에이튼 이 3인방의 경우도 나쁘지 않았었죠. 일단 이 경기의 결장자를 본다면 여전히 레이커스에는 캔드릭 넌이 결장, 호튼 터커가 아웃, 아리자가 아웃이고, 피닉스는 샤멧의 결장,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사리치가 아웃이죠. 일단 이 경기도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레이커스 쪽이 낫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레이커스 승, 레이커스 핸디 승인데, 물론 지난 플레이오프에서 피닉스가 이기긴 했지만 그때랑 다르게 레이커스의 로스터가 많이 변했고 서브룩이라는 슈퍼 에이스 가드가 들어오긴 했죠. 아직까지 적응 중이고 기복이 너무 심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디앤드레 조던 그리고 데이비스까지 있기 때문에 에이튼이 쉽게 뭐 엘리웁 덩크나 아니면 크리스 폴과의 투맨 게임이 쉽진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라면 레이커스 핸디 승으로 갈 것으로 보이고, 언오버는 굳이 간다면 언더 쪽이 낫지 않을까 싶네요. 두 팀 모두 수비가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고 지공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언더가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마지막 경기입니다. 일단 세크라멘토 대 유타 경기죠. 일단 두 팀 모두 개막전에서 승리를 거뒀죠. 세크는 포트를 상대로 승리, 유타는 오크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죠. 일단 세크라멘토는 지난 경기에서 반스 선수가 엄청난 활약을 해줬죠. 36득점, 야투성을 53%, 특히 외곽, 3점슛 성공률이 73%를 기록하면서 엄청 깜짝 활약을 해줬고, 유타는 뭐 고베어 미첼, 보그다노비치 뭐 기본적으로 제 역할은 해줬고, 클락슨 그리고 조 잉글스도 두 자릿수 득점을 해주면서 벤치도 나쁘지 않았었죠. 일단 이 경기의 포인트는 도너반 미첼이 얼마나 터져주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난 경기에서 도너반 미첼이 16득점을 기록하긴 했지만 야투 성공률이 35%로 공격 효율성이 그렇게 좋진 않았었죠. 사실 공격 효율성만 따진다면 세크라멘토의 공격이 진짜 나쁘지 않았었고 멤버들의 컨디션도 괜찮았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이 경기는 세크라멘토 프랜승, 그러니까 일반승은 조금 무리수가 있다고 보고 프랜승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핸디 5.1 프랜승이 괜찮아 보이고, 그리고 언오버는 225.5 오버가 좋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유타가 지금 그러니까 원래 잘하는 팀이고 지난 시즌에도 1위를 한 팀이긴 하지만 지금 출발 자체는 세크라멘토 선수들의 컨디션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홈에서 충분히 연승을 가져가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10월 23일 NBA 10경기 분석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승 렛츠고!